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가려고 해요. Turn of the Screw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진행해 보면서 이제 Turn of the Screw가 머더니즘이라는 문학 사조가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작품인데 그걸로 연결되는 선임 predecessor가 되는 작가거든요. 헨리 제임스가. 그래서 그 의미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과 다른 점들을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사일러스 마너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평온하고 아름다웠던 그 세계를 생각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혼란을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이해해보면 사실 헨리 제임스가 쓰고 있는 시대와 헨리 제임스 이후에 오는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일러스 마너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읽기 편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Turn of the Screw랑 비교해보면 누군가가 믿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넌지가 나쁜 식으로 묘사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godfrey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죠? 에픽에 딱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보고 뭐 숨겨진 의도가 뭐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국 사회에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Turn of the Screw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혼란스러움 자체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걸 우리가 파헤쳐서 정답을 하나 잡아내는 게 이 소설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움 자체를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과 가면 다 보셨겠지만 계속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정도 동의는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가정교사를 미쳤다고 믿던 미치지는 않았다고 미치지는 완전히 미친 건 아니다. 헛것을 보는 건 아니다라고 믿던 가정교사를 100% 사일러스 마너의 화자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거라고 다 동의했다고 봐도 되죠. 그죠? 가정교사가 실제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엄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기폭이 기폭이 큰 상황인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가정교사를 100% 믿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죠? 자, 14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4장가 아니라 장. 여러분이 페이퍼를 쓴 거는 미스 제설과 가정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가정교사가 미스 제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스 제설은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퍼는 15장이나 15장 그 이후 15, 16장을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장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15장에서 미스 제설을 만나게 되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마일스랑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교사를 못 믿는다는 건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마일즈가 정말 보기처럼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라고 상상합시다. 그러면 마일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누가 물어보면 마일즈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지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는 이제 가정교사 편인데 가정교사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죠 직접. 근데 가정교사가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의 최악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정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모호함을 버리고 톡 까놓고 얘기한다면 제일 나쁜 버전으로 제일 최악의 버전을 상상해서 얘기한다면 무슨 대화가 오갔다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마일즈를 완전히 순진하고 천사 같은 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겉에 보이듯이 정말 순진한 어린 소년이라고 상정하고 마일즈가 우리 가정교사랑 무슨 얘기했어라고 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극단으로 가서 가정교사가 마일즈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상상하고 있는 것, 가정하고 있는 것 세 버전으로
가정교사가 그걸 이렇게 모호하게 bad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evil이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딱 걔가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일즈가 뭐라고 했다고 할지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얘기 되게 잘해줬어요. 지금 딱 가정교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I want my own sort. 이거 사실 되게 여러 사람이 토론하고 논의한 대사예요. 왜냐면 이것도 모호하거든요. 나의 부류가 마일즈의 부류가 어떤 부류인데,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가정교사의 최악의 상상력에서 마일즈가 정말 가장 나쁜 버전은 성적으로 타락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얘기했지만 빅토리아 시대 때 차마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 최악의 상황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어린애인데. 그래서 제일 끔찍하게 가정교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그냥 성적인 지식만 가져도 충분히 타락한 건데 이게 만약에 동성애적인 욕망을 표출한 거라면 그 빅토리아 시대 도덕관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마일즈 입장에서 얘기 잘해줬는데 그 타락한 마일즈를 상정하는 가정교사가 보기엔 마일즈가 드디어 커밍아웃이나 하는 거랑 다른 진배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못 지나겠다. 내가 사랑할 남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는 뭐 나 착한 척하고 이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살던 대로 나 좀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가정교사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뭔가 띄워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퀸트랑 좀 쫓아다니고 그러면 이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퀸트랑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가정교사가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는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미스 제슬리 플로라를 데리고 있었고 퀸트가 그 마일즈를 데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고 퀸트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미스 제슬이랑 그 퀸트가 둘이 이렇게 something이 있었다는 건 되게 나름 그거는 나름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렇게 감춰지지 않는 채로 드러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나쁜 상상을 하면 피터 퀸트가 문란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일즈를 어떻게 대했다는 것을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아동 성학대, 아동 성추행까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마일즈가 나빠졌다면 이제 그거를 즐겼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애를 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이런 성취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타락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것보다 어쩌면 지금 더 끔찍한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사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딱 집어서는 못하는 게 항상 모호하게 말을 쓰죠. 그걸 의심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요. 최악의 버전. 순진한 마일즈라면요? 이쪽으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니면 뭐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 믿음은 안 가도 그렇지 않나요? 이쪽으로 생각해 보거나 이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친구들 그냥. 그리고 여기 이제 더하자면 그러니까 I want my own sort 이제 남자애를 원한다는 게 want가 근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지적 수준과 나의 사회적 지위와 맞는 남자애들이랑 어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이게 또 이쪽으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건 가정교사도 알지만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여자랑 남자의 사회적 지위가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좀 똑똑하고 잘 배웠고 좋은 집안 여자라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그 갭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적 그 신분에
위치에.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가정교사가 남자애를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이 아이가 어리기 망정이지. 근데 이제 곧 자라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마일즈가 어쩌면 이렇게 보자면 아는 거예요. 똑똑한 애라서 이 가정교사 여자한테 더 이상 내가 더 배울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라는 애기라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예. 예쁘고 다 좋은데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애가 되게 똑똑한 거죠. 자기 상황을 아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지식이 있는 애인 거예요. 이런 지식 말고.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가정교사도 그게 말이 된다는, 이게 이쪽으로도 성립 가능하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자,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가볼게요. 어떻게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내가 잘 힌트를 숨겨놨으니 둘 중에 하나가 맞는 답이고 하나는 틀린 답이니 니네가 결정해라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조금 네네네. 헷갈리는데요. 제가 약간 네. 읽으면서 느낀 건 네네. 말투가 약간 너무 능글거리고 좀 그런데 예. 그걸 순진하게 바라보고 그냥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그냥 똑똑한 아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른 극단이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층위가 있는데, 근데 맞아요. 나야스가 애치고는 능글거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또 느껴지면 가정교사가 그렇게 느껴요. 가정교사가 어머 얘 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점은 가정교사가 맞아요. 약간 어린애가 10살 남짓단 애가 자기 어쨌든 10살 위에 어쨌든 그 선생님한테 my dear 이렇게 약간 컨디센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자기가 더 위인데 이렇게 오야오야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그거를 꺼려하긴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게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마일즈가 진짜 딱 이걸 보면 타락했다라고 찝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일즈는 남자고 집안의 어른 대행을 해야 된다면 마일즈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남자라서 신분이 높아서. 그래서 그게 막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미묘하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여성주의자들이 가정교사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건 가부장적인 사회와 싸우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마일즈도 그런 가부장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봐요. 어줍잖지만 어리지만. 그리고 그 세력 싸움으로 봐요. 가정교사가 혼자 이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가정교사가 이 집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집주인의 권위를 자기한테 위임해 놓으라. 그걸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마일즈가 거기 도전장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가 삼촌에게 직접 연락하겠다. 가정교사를 통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삼촌의 지위에 남자끼리의 대화를 하면서 남자끼리의 그 신분 그 세력 유지에 자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정교사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해석도 가능해요. 성적인 타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치하고서도. 그래서 그렇게 만약 읽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헨리 제임스가 문제 삼는 건 가정교사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성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남자애한테 그 권위를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일즈가 애 같지 않은 것, 마일즈가 순수하지 할 수 없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성인 여자에게 성인 보호자 그리고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여자라면 무조건 그 secondary citizen 뭔가 덜 떨어지는 존재로
권리와 권위가 충분하지 못한 존재로 규정되어 버리는 그 사회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삼촌이 문제잖아요. 삼촌이 제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분 이 가정교사가 느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덜해줄 수 있을 텐데 그 근원이 사실 부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막 되게 굵은 줄기가 나와버렸죠. 한번 봅시다.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제 14장 시작하자마자 보면 이게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마일즈를 이해할 수 있게 마일즈가 뭐 꼭 타락해내지 순진한 돌퇴주고 마일즈가 학교에 돌아가겠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가정교사가 직접 좀 주고 시작해요. 헷갈리라고 하는 거지만 헷갈릴 수 있게.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순종을 해요. Why did they never resent my inexorable, my perpetual society? 뭐, 가정교사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내가 끊임없이 붙어있는데 싫다고 안 하지? Something or other had brought nearer home to me that I had all but pinned the boy to my shoulder, and that in the way our companions marshaled before me, I might appear to provide against the danger of rebellion. 네. 그 거의 숄에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숄에 핀으로 꽂아놓은 거나 다름없이 애한테 딱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반항할까봐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죠? 애가 다칠까봐, 애가 뭐 사고 칠까봐가 아니라 반항할까봐. 뭔가 벌써 가정교사는 말을 대놓고는 안 해도 약간 그 세력 갈등 같이 정치적인 뭔가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누가 누구보다 지위가 높으냐의 싸움 같이 인식되는 단어들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아이가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였냐면 애가 반항할까봐 그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한켠 의식의 한켠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 was like a jailer with an eye to possible surprises and escapes. 여기도 보시죠? 뭐의 비유예요? 항상 봤지만 우리가 비유가 중요해요. 사일러스 마이너도 그렇지만 본인이 그 가정교사 본인이 뭐에 비유하냐면 자기가 간수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Possible surprises and escapes. 탈출이나 깜짝 놀랄 일이 있을까 봐 항상 경계하고 있는 간수 같았다 내가.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는 엄마가 애들 보살피듯이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느꼈으면 혈기왕성한 꼬맹이 남자애는 왜 이렇게 따라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랑 이 아래 가정교사가 직접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간수처럼 죄수가 탈출할까봐 걱정해서 쫄쫄 쫓아다니는 항상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간수처럼 자기를 묘사하고 여기 보면 아래 보면 애가 지금 그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 마일스가 교회 가는 길에 정장으로 빼입은 거예요. 보니까 그죠? 삼촌 옷 해주는 데서 마일스도 정장을 하나 맞춰줬어요. 삼촌이 옷 예쁘게 입는 거 좋아하고 삼촌이 또 돈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은 되게 딱 정장을 갖춰줬나 봐요. 그랬더니 Miles' whole title to independence. 독립,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가정교사의 감시가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게 선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꼬마 신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The rights of his sex and situation. 남자잖아요. 그리고 gentry 계층이잖아요. 높은 계층이잖아요.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애 옷에서 딱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were so stamped upon him that if it suddenly stuck for freedom, I should have nothing to say. 본인이 얘기해요. 너무 딱 봐도 꼬마 신사가 딱 신사 같았기 때문에 어리지만 신사 같았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자유를 요청한다 해도 자유를 요구한다 해도 혹은 자유를 추구한다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해줬기 때문에 독자는 뒤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켠으로는 아는 거예요. 가정교사가 뭐라고 덧붙이든 마일즈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사실은 꼬마 신사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신사로서 자유를 요구하는 거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걸 이미 깔아줬어요. 가정교사도 한켠으로 알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걸. 근데 다르게 해석하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리고 가정교사가 마일즈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이가 남자다. 사회적으로 나보다 지위가 높다. 는 거가 그게 경계 대상,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가 나보다 위에 있다. 나에게 명령하고 나한테 지시할 수 있는 건 얘다. 내가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학교 가느냐 나오고 여기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안 해도 되잖아요. Transcribed here, the speech sounds harmless enough. 이거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써놓으니까 되게 무해한 말처럼 들린다. 라고 안 하고 그냥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애가 막 느끼하게 뭔가를 잔뜩 담고 얘기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왜 이걸 하나 깔아줘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독자한테 얘기해 넌지시 띄워주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독자한테 한번 얘기해줘요. 다른 해석의 결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말하는 투가 그 현장에서 들을 때 내가 뭔가 있었고 뭔가 받으라고 뭔가 알아차리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was something in them that always made one catch and it caught.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문장을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이 글 쓸 때는 분석하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문학이니까 괜찮은 거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만 분석은 이런 효과를 설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something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페이퍼를 쓸 때 나 분석적인 글쓰기를 할 때 something, anything, 뭐 this, that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다면 이 글을 모호하게 만들 뿐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something는 there was something new. 뭔데 something이? 몰라요. On the spot between us, and he was perfectly aware that I recognized it. something이라 한다면 이수로 받으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계속 점점 더 모호해져요. Though to enable me to do so, he had to need to look a bit less candid and charming than usual. 보이기에는 애가 느끼하게 웃었다거나 뭐 윙크를 했다거나 뭐 눈을 찡긋거렸다거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는 똑같았어요. 근데 가정교사가 알았다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게 이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게 등장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죠? 뭐가 등장했으며 뭐가 등장했는지 알 수 없으니 이 여자를 믿을지 말지도 알 수 없죠. 이것도 마일즈도 이렇게 느꼈을지 가정교사는 마일즈도 알았다고 그래요. 마일즈 쪽 얘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마일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일즈는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냥 나 학교 언제 가냐고 가을 됐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방학 끝났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물어봤는데 가정교사가 선생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니 교회를 안 오더니 막 화를 내더니 이상해 이게 노처녀 히스테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교사의 주관적인 해석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I was slow. 여기 perceive the advantage he had gained. 여기도 어휘가 뭔가 하나를 놓고 좋은 거 하나를 놓고 둘이 싸우는 것 같이 약간 묘사돼요. 애가 나한테 반항했네 이게 아니라 벌써 뭔가 이득을 취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자기가 할 말이 없었다, 만물이 턱 막혔다는 게 이 아이한테 지금 이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마치 무슨 디베이트에서 여러분, 그죠? 질문을 했는데 저쪽에 말문이 막히면 이제 그거에 선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애랑 선생님의 대화라고 보기엔 묘하게 애 쪽에 힘이 많이 실려요. 그리고 이제 my dear이 나와요. 아까 봤지만 느글느글 약간 되게 요새 특히 my dear은 주로 할머니들이 이제 잘 쓰시잖아요. 손주나 뭐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my dear 이렇게. 근데 이제 애가 선생님한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얘가 집에서 남자 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지위가 높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면 뭐냐면 그 단어에 대한 이 가정교사의 설명이에요. His my dear was constantly on his lips for me. 항상 가정교사를 부를 때 my dear 부른 거예요. 미스라고 하고 last name을 붙이는 게 경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이라고는 안 부르니까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뭐 미스 에어 이렇게 딱 불러야 선생님의 예우를 갖춰서 부르는데 항상 my dear라고 불렀대요. 요것도 약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문제는 이 가정교사가 nothing could express more the exact shade of the sentiment with which my desire to inspire my pupils and its fond familiarity. 자기가 원했던 거래요. 문제는 그 친근함이, 애정을 담은 친근함이 자기가 원했던 거래요. It was so respectfully easy.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교사는 얘가 my dear 부를 때 얘가 어머 이 꼬망이가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죠? respectfully easy. 충분히 존경심을 갖췄다고 느꼈고, 충분히 그 편안하게 친근하게 부르는 게 이 여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여지까지.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교사 자신이 헷갈리는 사인을 줘요.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쭉 가도 지금 우리가 헷갈릴 판에 계속 다른 쪽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열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아래 보면 이 페이지 말에 가면 Oh, but I felt helpless 라고 나와요. helpless. 뭔가 싸움에 벌써 진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I have kept to say the heartbreaking little idea of how he seemed to know that and to play with that. 여기도 이제 무슨 그죠? 정치적인 싸움이나 무슨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 여자가 자기는 helpless, 방법이 없고 완전히 진 것처럼 느꼈는데 그거를 남자애가 즐기면서 갖고 노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느끼는 거죠. 마일즈가 애가 약간 싹수가 좀 막 순진하고 천사 같고 뭘 모르는 애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또 문제는 가정교사의 해석이라는 거죠. 가정교사가 그렇게 느꼈대요. 그리고 요 아래 보세요. 이제 가정교사가 자신의 권위를 마일즈가 문제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여기서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너 여기서 기분이 좀 행복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교육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너 지금 우리 잘 지내잖아. 그러면 괜찮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가 학교에 가고 싶다는데, 자기가 더 배워야 된다는데, 예, 괜찮잖아 지금은. 이렇게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맞아요. 자기가 할 말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Oh, but it isn't everything. Of course you know a lot. 마일스가 순진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애 같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생님도 많이 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많이 알지만 but you hint that you know almost as much. 너가 나만큼 근데 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배울 게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Not half I want to. 근데 마일스가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의도가 없었으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너만큼 알고 모를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의 반도 모른다. 그러니까 탁구열이라고 보려면 굳이 보려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배울 게 많은데, 나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아는 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교사는 지금 내가 너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But it isn't so much that.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을 돌리는 거죠. 마일스는 네가 지금 뭐 충분히 아는 게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What is it then? I want to see more life. 예, 인생을 더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애들 어떤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방팔방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 뭐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가 여자 할 게 아니라 맨날 같은 집에서, 집이 좀 넓긴 하지만 거기서 맨날 같은 사람이랑만 있으면 애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별로 이제 딱히 여자는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충격을 먹은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지 모르는 와중에 그리고 어떻게든 얘랑 말을 더 안 이어가려고. 여러분 느끼셨죠? 교회에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 얘기를 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팔을 딱 잡아갖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I want my own sort예요. 그렇죠? It literally made me bound forward. 거의 앞으로 뛰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There are not many of your own sort miles I've left unless perhaps dig a little Flora. 너 같은 애가 많진 않아. 플로라라면 모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가정교사는 의도적으로 농담처럼 취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같이 이쁘고 너같이 사랑스러운 애는 많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한 거고, 플로라 정도만 모를까 그랬더니 You really compare me to a baby girl? 애기한테 비교하냐? 그랬더니 singularly weak.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Don't you then love our sweet Flora?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로라랑 비슷하게 너 나를 지금 플로라랑 비슷하게 보는 거야? 애기 여자애랑 비슷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닌데 가정교사가 너 플로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또 돌렸어요. If I didn't, and you too, if I didn't.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내가 사랑을 안 했더라면 이 얘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플로라도 사랑해.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니네랑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얘기예요, 사실. 근데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Yes, if you didn't. 네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그랬더니 Well, you know what. 이 모호한 대화가 이렇게 위험해요. 많은 걸 넣어 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어쩔 건데 그랬더니 알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사는 자기가 아는 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넣어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교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애가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동성애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does your my uncle think what you think? you가 강조돼 있어요. 우리 삼촌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일스가 가정교사의 권위랑 그 마스터 자기 삼촌의 권위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터의 권위를 입어야만 권위 있게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자기의 이 가정교사의 위치와 역할은 집주인의 권위를 입을 때만 가능해요. 집주인이 모든 걸 이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데 마일스가 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은 너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삼촌이 너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서 가정교사의 위치가 그러면 약화돼요. 그죠? 입지가 약화돼요. 있어야 말에 힘이 실리기가 힘들어요. 삼촌이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들어와서 다르게 개입한다면 가정교사는 그냥 미시스 그로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죠? 근데 가정교사가 How do you know what I think? 말을 또 너 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아는데? Well, of course I don't. For it strikes me you never tell me. But I mean, does he know?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가정교사는 자기한테 관심을 다시 말을 돌려요. 자기한테로 화제를 다시 너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야. 마일스 보세요. 몰라. 근데 너 나한테 얘기 안 해주잖아. 그렇지만 does he know? 그가 아니야. 그 삼촌이 아니야.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보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보다 삼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권위와 힘이 삼촌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삼촌에게 직접 얘기하겠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뒤에 가면. 누가 내려오게 할 거야? 그랬더니 네. 자기가 아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삼촌과 마일스가 직접 소통하게 되고 마일스가 삼촌의 힘을 얻게 되면 마일스가 실세가 되고 가정교사 살 자리가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마일스가 학교에 간다면 뭐 당연히 더 그렇지만 중간에 잠깐 보면 근데 그래갖고 가정교사의 무기라면 무기가 이거예요. I don't think your uncle much cares. 신경 안 쓰잖아. 그렇죠? Then don't you think he can be made to? 뭐 신경 쓰게 만들 수 있지 않아? 뭐야 어떻게 그랬더니 내려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누가 내려오게 할 건데 내가 내려오게 해줄래? 안 했어요. 마일스가 그죠? 아이고 내가 내려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인 세력, 도덕성 및 성적인 그 함의를 일부러 배제하고 보자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마일스가 드디어 반항이라면 반항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지위를 자기의 원래 가야 될 지위를 찾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가정교사 위기를 느끼는 거죠.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보고자 하면 약간 그 무리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수령첨정을 하고 있는데 어린 왕세자가 내가 왕노릇 하겠다 너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집안에서 제일 책임자의 위치를 지금 놓고 뭔가 이제 그 자리에 원래 맞는 rightful heir가 내가 거기를 내가 하겠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이 보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가정교사가 단지 어린애가 발랑 까져갖고 이렇게 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마일스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엄밀히 말해서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엇나가고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동성애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악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럴 때 제일 타락한 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렇게 됐다면 가정교사는 이 아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구하기는커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을 여러분한테 또 얘기를 들을 거지만 이거 여러 번 보셨죠? 옆에 마침 마일스랑 얘기하다가 옆에 그 비석이 있는 무덤 비석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일스가 들어갔어요. 얘기 끝내고 내가 삼촌 부를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차마 못 들어가요. 다리가 떨려서 못 들어가고 주저앉아요. 무덤 돌 위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I only sat there on my tomb. 자기 무덤 위에 마일스가 삼촌이랑 직접 내 얘기하겠노라 라고 해놓고 하니까 거의 자기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됐어요. 그죠? 자기 무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사용했다. 내 두려움을 알고 이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두려워하는 건 학교에서 뭐 때문에 쫓겨났는가를 얘기 못하는 것. 혹은 학교에서 쫓겨난 거의 이유를 얘기 못하는 것이 자기 두려움이고 그거를 그 삼촌한테 밝힐 수 없는 게 두려움이고 그걸 알고 이용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마일스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를 이용했다. 근데 여기를 또 보세요. 문제는 The boy, to my deep discomposure, was immensely in the right. 사실 표면적으로는 애가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마일스가 요구하는 게 옳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Was in the position to say to me.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요, 애가. Either you clear up with my guardian the mystery of this interruption of my studies, or you cease to expect me to lead with you a life that's so natural for a boy. 이게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남자애가 가정교사, 여자 가정교사랑 어린 여동생이랑 학교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게 unnatural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일스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가 별거 아니라면 마일스 말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삼촌이 오거나 삼촌이 마일스랑 얘기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그 가정교사가 이 집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 그 삼촌 대신에 집주인 대신에 행사할 수 있던 모든 권위는 없어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꼬마 플로라만 키우면 되는 것 같아요. 키우게 되겠죠.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일스가 성적으로 타락한 게 맞아야 가정교사가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타락했어야 얘를 구해야 되니까 악령과 이런 관계가 있고 애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야 가정교사가 얘 말이 안 서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애니까 구해내야 되는 애니까 도덕적으로 물러난 애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가정교사가 구해내야 되는 거죠. 도덕적인 권위가 가정교사에게 가요. 그래야. 그래서 이제 한 겹 더 헷갈리게 돼요. 가정교사가 끔찍하다 그러면서도 특히 마일스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기를 바랄 수도 있는 무의식적으로.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니죠. 예. 그거를 이래서 가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교사의 권위가 쓰고 가정교사의 위치가 공고해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교사가 미쳤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마일스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사가 마일스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제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지위,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정교사가 그 지금 상황이 unnatural하다는 거 알고 근데 여기 자기가 의식적으로 붙이는 변명이에요. What was so unnatural for the particular boy I was concerned with was that this sudden revelation of a consciousness and a plan.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걸 드러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이 있다. 내가 삼촌한테 얘기하겠노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That was what really overcame me.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교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마일스의 요구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러느냐? 예, 그럼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착한 척, 순진한 척 있었던 게 다 사기였고 내내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얘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고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나를 무섭게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도망가려고 하죠. 드디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98페이지에 근데 하나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페이퍼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직전에 보면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깐 이제 자유로움도 느껴요. 심지어는 아무도 안 볼 때 빨리 도망가자. And the question of convenience was great one to settle. 이거 여러분 해석 되셨나요? My quickness would have to be remarkable, however. 빨리 나가야 되고. And the question of convenience was great one to settle. convenience가 뭐예요? 어떻게 실행할 건데? 네. 뭘 타고 나갈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잠깐 교회에 다들 가 있는 사이에 이 여자가 그럼 도망가자. 여기 나 이제 됐다. 나 이런 짓 이렇게 힘들게 안 살란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로 했는데 사실 도망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여자 처지가 지금 사실은 본인이 막 내가 집주인 대신에 막 이렇게 멋있게 길 잃은 배 선장처럼 스스로 상상하고 싶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처진 거예요. 20살 갓 된 친분과 지위가 높지 않은 여성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됐다 때려치겠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갈 방법도 없네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미스 제설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봤던 데라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챙길 거 챙기려고 그래도 짐 싸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갔더 스쿨룸에 가르치는 교실에 들어갔더니 애들 가르치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미스 제설을 보고 미스 제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죠. 여러분 다 잘 들으셨나요? 이쪽 것도 들리셨나요? 미스 제설에게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자기 미래의 모습을 본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미스 제설의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사의 역할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좌절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앉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일즈가 우리가 받듯이 이렇게 반항해서 직접 삼촌과 컨택트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뺏기게 되면 미스 제설같이 될까봐 느낀 거고 그래서 자기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와 미스 제설을 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부러 terrible, miserable woman이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나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에 더해서 나중에 이제 플로라를 원한다는 게 위기가 더 상황이 고조돼야 자기 역할의 의미가 생기니까 그렇게 미스 제설과 자기를 다르게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사실은 그런 무의식적으로 미스 제설에게서 자기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잘 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더 덧붙일 만 있을까요? 안 나온 얘기 중에 내가 이런 걸 봤는데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래요. 자, 그거를 이제 정말 잘 봤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다 보세요. 지금 봤듯이 미스 제설과 그 가정교사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 앉아있던 자리며 들어갔더니 거기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며 그다음에 편지 쓰고 있었죠. 그죠? 편지 쓰고 있는 걸 보고 살짝 얘기해줬지만 이 가정교사도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잖아요.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 가정교사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의
그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잘 보여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예, 그건 이제 제인 에어 같은 소설 속에는 일어나는 일이고, 잘 돼도 타락한 여자가 되게 십상인 거예요. 쬐셀처럼. 안 돼도 쬐셀처럼 쫓겨난. 예.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그 뭔가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지금 되게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꾸 겹쳐 보이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예, 그것이 나타나요, 미스 제서를 보는 데서, 그죠? 자, 16과 가면 16과는 이제 벌써 두 사람이 얘기를 잘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플로라를 안 한다고 그랬다. 그게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거짓말이라 봤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기의 내면의 그 소리를 넣어서 읽었다. 주관적으로 해석했다. 비록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럴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여기 하나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A friend you 하고 친구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미시스 그로스가 네가 친구를 이렇게 느끼셨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지금 외롭고 고립된 상황인지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죠? 아까 집에서 나가겠다고 해도 나갈 방법이 없었잖아요. 자기 마음먹기 나름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누군가가 뭘 불러주지 않으면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근데 또 재밌는 건 물론 그 아이러닉 반어적인 표현이었지만 a friend, I had a talk with a friend인데 그 friend가 Miss Jessel이잖아요. 네.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친구가 Miss Jessel의 위치에 들어가게 돼요. 문장 구조상. 그다음에 여러분 잘 봤듯이 she wants Flora. 이거는 알 바가 없어요. 그죠? 진짜 모르죠.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면 사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영원히 통하는 사이라 눈빛으로 막 쐈는데 그걸 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짓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역설적인 소망을 담아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했지만 여기가 근데 또 재밌는 거가 because you made up your mind, but to what? To everything. 나 맘 먹었어. 결정했어. 그리고 everything이래요. 근데 그 everything의 정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띵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분석적인 글쓰기란다면 쓰지 마세요. 띵이 들어가면 되게 모호해져요. 이야기가 선명해지는 대신에 everything이 뭔데? And what do you call everything? 뭐를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거냐? Why sending for their uncle? 이 여자 지금 아까 얘기 잘해줬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 거예요. Sending for their uncle이 everything이래요. 그죠? 집주인과 관련된 집주인을 부르러 보이는 게 everything인 거예요. 이 여자 마음에. 언어 사용에서 이 여자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쓰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을 때 마일즈를 희생양 삼기로 한 것처럼 보이죠. 마일즈가 얼마나 나쁜 애라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로 한 것처럼 보여요. 뒤에 보면. And before the boy if himself is necessary. There is that 왜 이렇게 되지? 어쨌든 awful reason. 여기 또 다시 한번 아까 bad나 infamous나 여지껏 우리가 봐왔듯이 안 나오지만 충분히 이제 성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게 사회적 상황이 됐고 당시 문학적 전통이 그랬고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 또 아니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 보셨겠지만 for wicked 여기 있어요. 약간 여러분 안 되네요. for wickedness. 그러니까 미세스 그로스를 보세요. 아직 뭐 때문에 쫓겨났는지 모르잖아. 객관적으로 물론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이 부인의 마음이긴 하지만 뭐 때문에 쫓겨났는지는 객관적으로 모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for wickedness was mild bad 그랬었잖아요. wickedness는 bad보다 더 한 번 갔어요. 그죠? 상황 이제 완전히 마음을 먹었어요. 제일 나쁜 상황으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정확하게 wickedness가 어떤 성질의 wickedness인지는 몰라요. For what else?
그리고 이 여자가 증거로 되는 논리를 좀 보세요. 너무 완벽한데 애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완벽한데 애가 뭔가 숨겨놓은 뒤틀린 사악함이 있지 않다면 애를 왜 쫓아내겠어? 애가 뭐 덜 떨어졌거나 행실이 뭐 이렇게 불완전하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이유면 쫓겨났다고 충분히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더 악한 드러나지 않은 정말 나쁜 게 있을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미시스 그로스가 내가 얘기할게, 내가 쓸게 그랬더니 미시스 그로스가 글을 못 쓰니까 누구한테 받아 적게 해달라고 불러주면 쓰게 한다고 그랬더니 너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우리 얘기를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럼 네가 써라 그러죠. 미시스 그로스가 마치 마일스처럼 I will 그랬더니 sarcastic하게 거의 my question is sarcastic force. 자기도 모르게 되게 비웃은 것처럼 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실린 거예요. I miss you right well tonight. 내가 쓰겠다라고 돼요. 마일즈가 하겠다고 그랬던 거를 결국 자기가 하게 하는 게 돼요. 마일즈를 시키느니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이런 양상이 됐어요. 그죠? 네. 그거를 기억해 보세요. 예. 마일즈와 가정교사의 관계. 약간 세력 싸움 같이 되고 마일즈가 이걸 하겠다. 마침내 그 자기와 집주인 사이에 마일즈가 interrupt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써요. 그죠? 그 위기 상황에서 미스 제서를 보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읽으면서 생각하실 건 여러분 마일즈와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일즈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거든요. 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없으면 다음 주에도 다음 3장을 읽어오시면 되고요. 계속 이걸 염두에 두면서 보세요. 왜 헷갈리게 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헷갈리고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숙제는 없는데 아마 숙제는 없어요. 그냥 읽어만 오세요. 다음 주 3장.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그럼 리스폰스 페이퍼 내고 가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